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우리 시들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익명님은 또 시들무의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아파트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예, 예. 아, 그렇지. 또 아파트 전문이시니까요, 이야기에. 오늘 얘기는 네. 아파트, 그리고 좀 현실적인 공포가 좀 가미됐다고 보시면 돼요. 골라보죠. 그죠? 요 근래에 그 비슷한 경우를 좀 제가 봐갖고.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입니다.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도심 속의 조그만한 아파트 안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동네 주민들이 가까워서 친해요. 친해가지고 네. 이제 반상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조용한 아파트에 문제가 한 개 생겨요. 이 동네 분들이 대부분 다 가톨릭 신자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무당 한 분이 이사를 와요. 근데 이사 왔을 때는 어차피 이 무당이든 누구든 간에 올 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웃 사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집이 2층에 사셨는데 입주한 지 한 2주쯤 됐을 때 향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우리가 이제 당직 가보면은 향냄새가 진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해요, 냄새가. 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여성분이 거실 창문을 딱 여는 그 순간부터는 아래 집에서 날린 거야. 그러니까 향냄새를 잘 안 맡아본 사람들은 이게 담배 냄새인지 향냄새인지 구분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하루는 이제 반상회를 하는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분이니까 초대가 들어왔었는가 봐요. 그때 당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인사차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쪽에 이제 좀 오래 사신 분인데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아파트에서 향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무당분도 와 계셨거든. 그래서 내가 향냄새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하게 낮에 그런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일정 시간 지나면 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는 이사할 당시에 물건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다 그런 의심을 안 해요, 저한테. 그런데 딱 한 분, 그 무당분인데 그분 몸에서 그래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향수를 뿌렸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향수 냄새 플러스 향냄새가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진한 향이라고 사람들이 느꼈는데 두 번째 반상회 할 때 한 분이 술이 좀 많이 됐거든.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무당분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무당이지요 하면서. 이 아줌마는 숨기를 내색도. 네 맞아요. 오호. 네 무당 맞아요. 그 향냄새가 아줌마 집에서 나는 것 같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다 같이 사는 곳에서 이걸 향을 피우면 됩니까? 하면서. 적당하게 뭐 약간 피우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기도 이게 비몽사몽했대요. 이게 향냄새인지 그냥 어디 향나무인지 몰랐는데 자기 지인 때문에 당집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맡은 냄새랑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아줌마 볼 때 딱 눈매가 무당 같은 느낌이 났어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분란이 난 거죠. 이제 알다시피 가톨릭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분들에서만 좀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있거든. 여기서 이제 완전 왕따가 됐죠, 이 아줌마는. 뭐, 반상회도 나오지 마라, 니는 뭐, 아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한참 지났는데, 이 아저씨가 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려. 맨 최초에 이 아줌마한테 시비 걸었던 아저씨가. 날개란을 투척을 해봤어요, 그 집에다가. 창문에 던지고, 문에 던지고, 진짜 몰상식한 짓을 했는데, 말로 대화를 풀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안 좋은 짓으로 해간 거야. 술만 먹었다. 근데 그러고서 한 3주인가 한 달이 지났죠. 그 아저씨의 아버님이 한 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데가 봉사 현장인데 이분은 그 봉사 현장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신데
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딱 때마침 그 현장 옆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데 있죠. 1층도 안 되는 그 계단을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얘기를 했대요. 밀친 것처럼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대로 즉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상을 일단 치를 거 치르고 또 집에 오면서 또 다시 또 폐악질을 하셨죠. 그 무당분이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름과 접힌다고 밖에서 앉아있을 때 갑자기 보로코로 팍 떨어지는 거라, 그 집에서. 와, 2층 높이까지 그렇게 떨어지시더라고요. 예. 팔힘이 좋았는가. 와장창 있죠. 근데 그날은 그 무당분의 자녀분이 집에 있었단 말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하고, 나도 이제 본 거를 안 봤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분이 던졌다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공무원 되기 싫으니까. 네. 그렇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집 가족분 중 한 명. 이번에는 뭐 막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때 당시 들었어요. 그 아파트 앞에 나가면 큰 도로인데 큰 도로에 건널목이 딱 한 개 있어요. 분명히 차로 사람을 치면 아니에요. 그런데 픽 쓰러져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을 직접 봤어요. 갑자기 중간쯤 걸어가다 보면 픽 쓰러지더라고. 난 놀래가다 내가 뛰갔지. 봤는데 이미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야, 이게 뭐 저주했나? 진짜 무슨 저주술도 아니고. 예. 사람이 아무 이상도 없이 그냥 가버리노. 왜냐면 참고로 그 막내 애가 기억하기로는 헬스장 되기는 애예요. 몸이 진짜 튼튼해졌거든. 한겨울도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 있지. 그런 애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하다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도 겁이 나니까 병원 갔다가 조사 다 받고 그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무당분의 집 바로 옆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 2라인이 있으면 그분 1호고 나는 2호에. 그러니까 바로 반대편 집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날 또 청소 좀 한다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쓱 한 명이 올라오더라. 그 아저씨야. 그 집에 계란 던지고 보로코 던지는 그 당사자라. 와가지고 그 집 배를 누르고 있길래. 근데 내가 그날 알기로는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집 자녀분이 어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주 있었거든. 그 아줌마 말로 내 뭐 기운이 좋아서 우리 아 좀 봐주세요. 살해드릴 테니까 이러길래 그렇게 하세요 그랬거든. 그 아만 그때 우리 집에 있었거든. 그 집 애만. 그 아저씨가 딱 올라와서 여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머니 어디 출장 가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저씨라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갖고 사과하려고 왔다면서요. 예. 벌벌 떠는 소리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들으라고. 사람이 사람같이 살려면 말로 할 해갖고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아저씨 그냥 보기 싫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같은 이웃 사촌이라도 선은 짓게 되는 거 아니겠나. 내가 그쪽 뭐 어르신이나 자녀분을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내 같은 무속인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절대로 막대하지는 않을 거다. 적당한 선에서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참고로 그 분의 자녀분도 신기가 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문 닫고 돌아와서 간식 한 개 준다고 이제 냉장고로 딱 가고 있는데 내 뒤에 떡 서가지고 아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제 아저씨 절대 안 살려줄 거래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가에 처리할 거라. 그래서 한 얘기하는 내가 그래. 야 뭐 그게 뭔 소리고. 야 아저씨는 죄진 거 없다. 나한테 불똥 안 튀게 해라. 그다음에 딱 정신 깨지면 내가 뭔 소리 해서 이런 거야. 와 섬찟하더라고 조금. 내가 이제 야 너가 뭐 언제 온다는데 엄마 내일 오거든. 그러면 저 작은 방에서 자고 일요일이니까 아저씨 게임기 갖고 좀 놀다가 잘 아저씨는 좀 일찍 자야 된다.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 나왔어요. 예. 아침 일찍 한 새벽 한 5시 반쯤. 근데 나오는데 제가 딱 현관문을 여는데 그 앞에 집 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오 무섭더라고. 순간 등골이 오싹하대. 뭔가 할 만큼 했으니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무당분이 돌아오셔서 그날 저녁에 오셔갖고 이제 나한테 오면서 진영 갔다 왔다고 호두과자랑 막 양껏 사왔더라고. 아이고 잘 먹게 이러면서 우리 아가 뭐 뺄만은 아니지. 그러니까 보내놓고 아줌마들
자가 어저께 이상한 소리를 하긴 있었다. 그때 뭐 잠꼬대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아저씨 한번 올라왔었다고. 올라와 사과한다면서 와가지고 뭐 벌벌 떨고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아저씨는 알면 안 돼요. 다쳐요 아저씨를. 그래서 내가 어이 뭐 나도 다칠 만큼 다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길게만 안 할게요. 나도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뒤에 계신 분들이 저놈은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까지만 아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싸울 당시에 옹호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아저씨만 그래 폐악질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 우리 통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통장. 네네. 그 아줌마는 뒤에서 막 이빨을 까는 거야. 근데 이 아줌마 아들님도 급사했어요. 오. 얼마 있다가. 그 집은 내가 친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아저씨한테 가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원당 사자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게 내가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 건드는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내가 재신이 맞고 내가 큰 죄를 져서 크게 사고 난 거 이거에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죄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매일 가서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로 그 아저씨 집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통장 아줌마 아들내미 그 2명인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급사를 한 거예요. 타지에서. 어떻게 급사를 했냐 이 아저씨가 직접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지금 어찌 보면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직접 들었대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아드님도 건설 현장에 있는 안전감시 팀장이랍니다. 팀장이신데 사고 현장이 건설 현장 안에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숙소 안에서 욕실로 들어가다 미끌려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모서리에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득사가 있다. 근데 바닥에 물기 한 게 없었대. 물기 한 게 없었고 그리고 물을 틀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욕실에 보니까 전용 신발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지지 마라. 그 신발로 신고 들어가는데 탁 넘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급사가 됐대. 이제 이 아주머니 통장분은 남편분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하고 오래 봤던 사이라서 아저씨를 불렀다. 경찰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 보는 것까지 다 해갖고 도움을 받은 거죠. 이웃 사촌이니까. 근데 자기도 아저씨도 경찰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래요. 현장 사진에 현장에서 물기 한 게 없었고 물도 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습기가 차서 그렇게 바닥이 미끄러운 정도도 아니었고 참고로 그 욕실의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랍니다. 타일이 박혀있는 그런 바닥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었대요. 절대 미끌릴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는 자기 아들내미 한 이제 막내 남았으니까 뭐 어떤 걸 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랬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속인을 잘못 건드려서 그래 된 거니까 다른 장집 가서 한번 물어보자 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하니까 한 말이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당집에 갔는데 그 다른 당집에서는 아줌마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더랍니다. 당신 옆에는 무서운 게 너무 많은데 못 봐드리겠고 들어오려면 이 아저씨만 들어오라 했다. 그 아저씨도 하는 말이 저는 왜 괜찮습니까? 하니까 아저씨는 제가 다 끝났는데요 하면서 다 용서 받으신 것 같네요. 근데 저 아줌마는 아직까지 용서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아줌마는 들어오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저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거는 괴기스러운 일이니까 보통 무속인들 그렇게 막 막대해도 그 정도 보복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예. 뭐 발가락이 뭐 모서리 찍히는 정도 그 정도의 고통만 말고 말지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진 않던.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장분들한테서 저주를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신이 있어야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정상적인 신들은 절대로 그런 남을 해하는 짓은 안 할 것이고 허주 아닐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돌비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신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대신 앞길을 깜깜하게 만들지.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무슨 청부업자 고용한 것처럼 예. 한 명씩 한 명씩 갔다 아닙니까? 한 건에 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사람 피 말려가면서
내가 이제 무당분이 계실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 끝나고 인도상계 사저로 올라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올라가서 짐이 한 개도 없어요. 이사 가셨어. 이사도 가셨고 포모도 바꿨어. 근데 집 안에서 향연패는 엄청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아줌마 무서운 사람이었네. 나도 저거 집 안 봐줬으면 나도 보복당했을까 아이가. 예. 그런 좀 무서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여기서 이제 나는 느낀 게 사람은 막 되는 게 아니고 말로써 일단 탈려서 안 될 때는 뭐 다른 수단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 말고 타인한테 민폐 끼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고 저도 이제 그 동네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본관 내려가서 이제 평양을 잘 놀고 있는데 예. 저희 동네에 주택이 빈집이 좀 많거든. 근데 그 집에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옛날에 예전에 얘기했던 도깨비터 자리 바로 옆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사가 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무속인 깃발이 꼽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무당분이 많아갖고 발 안 들어올 낀데 싶어갖고 가보니까 아줌마 뒷모습이 오래전에 봤던 그 아줌마 모습인 거래. 그래 가서 쓱 봤죠. 동네 이웃 사촌이고 하니까 뭐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 딱 갔는데 그 아줌마가 날 알아봐요. 예? 아저씨 강원도에 있던 그 아파트 있던 분 아니에요? 이런 거야. 사모님이구나. 그래 말없이 그래 이사 가셨더라 그때. 아니 아이고 아저씨가 이 동네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아저씨 지켜주는 사람이 그래 많구나.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날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고금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가니까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말렸다. 자기는 신들한테 말렸다. 사람이란 건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도 저래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올 건데 그때 좋게 말해서 끝내려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모시는 신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종이 뭐냐면 양박 전문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해하는 그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무당 계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야 니 저 집 들어갈 때 조심해라 이런 거를. 왜요? 그러니까 야 기운이 안 느껴지는. 저는 일반인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 집 양법 전문이다. 깃발의 형태도 틀리다. 저 집은 신을 모시는 그런 집이 아니고 신한테 청부하는 그런 집이래요. 그러니까 사신들한테 이제 제밥 먹이고 돈 먹이고 해가지고 일종의 청부를 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 무당분한테 직접 물어봤죠. 주위 무당분들 말로는 사모님이 저주 양밥 전문이라 하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 당시 가니까 신을 모시고 있는 재단이 없어요. 사실 재단이 없고 벽화도 보통은 다 밝잖아요. 선녀나 다른 어르신들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이쪽 집은 벽화 자체가 새카매요. 그러니까 지옥을 연상케는 그런 모습. 예. 내가 와 진짜인갑네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한번 살짝 내가 맛만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아니 저는 그래 원한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한 가진 뭐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셨고 그 집 막내아들 한 명 죽었고 예. 그리고 그거 통장집 아줌마 큰아들 죽었고 그럼 이게 지금 아주머니가 어디서 한 게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대하는 건지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다. 예. 나는 내 자식도 있기 때문에 자식 옆에서 그런 행태 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는 좋게 그냥 말하고 끝낼래 했대요. 어차피 굿도 하러 가시고 다른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서 출장을 자주 갔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볼래 했다. 그래서 자기 집 창문 깨는 거 물리란 말도 안 했어. 이 아줌마는 자기가 고치고 말았지. 그렇게 이해하고 살라 했는데 계속 내가 지금 먹이고 살려주는 그 신분들이 저거 참 못된 놈이다. 저거는 악신이다. 악신. 사람이 아니고 귀신으로 따지면 악신이다. 저거 처리해야 된다. 고통을 줘야 저놈은 사람 된다. 근데 사실 그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 온갖 민폐짓은 다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근데 가족 중에 2명이 사라지니까 사람 됐어요. 진짜로.
그 후로는 절대 사고 안 치고 살더라고. 너무 이제 큰 거를 줘버린 거지, 결론적으로. 아줌마는 자기는 이제 그까지만 하고 말라 그랬대요. 근데 이 아줌마 귀에 들려오는 게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통장에 지나가면서 아줌마 욕하더라면서 누가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오. 나중에 통장 아줌마한테 가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좋게 화해하세요. 그러니까 제3자는 좋게 하라고 알려준 건데 이 아줌마도 솔직히 감정이 실릴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랬대요. 아이고 사람 살아서 생인데 나중에 가서 말로 풀지 이랬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봐주더랍니다. 저것도 당해봐야 된다. 어디 내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없는 걸로 선동하냐. 자기 꿈에서 그래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그냥 그러지 마시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그랬답니다. 날짜가 딱 들어보니 그날 그 다음 날이라. 그 후로는 이제 큰 불상사는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 더 있다가는 더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사를 가신 거래요. 오. 나한테 말도 못하고 딴 사람도 나한테는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려 했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그랬답니다. 신이 내려와가지고 빨리 이사 가라. 더 있으면 의심받는다. 그래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렇게 1달러는 됐어요. 오. 그런데 그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다 회개망치간 사람들만 와요. 진짜. 뭔가 얼굴에 화가 많은 사람들. 오. 또는 뭔가 폰만 봐도 보험사 아줌마들. 또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모습. 네. 차는 진짜 고급진 걸 끌고 오더라고. 좀 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당제를 가면 딱 한 가지거든. 좋은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 집을.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줌마가 또 이사를 가신대요. 예. 한 3개월 만에 하신 말씀이 여기 집 터서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서 좀 왔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해버려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피해 줄까 싶어서 일찍 뗀다면서. 그래서 내가 뭐 사고 쳤어요 아줌마 또. 그러니까 돌 받았으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런 뉘앙스를 띄우시더라고. 네. 근데 진짜로 저주라는 게 존재하세요. 진짜 무섭대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게끔 그렇게 오. 세팅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장 약한 걸 한번 의뢰받은 적이 있대요. 겁만 줘라. 그러니까 무교라는 사람인데 무교는 무교인데 선을 이미 넘어버린 무교예요. 예. 그러니까 무좀도 막 괄시하고 밟고 그랬던 그런 몰상식한 사람인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말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쪽에 온 거래. 이분이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보여줬냐면 우리가 영안이라도 좋은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쁜 걸만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강제로 눈을 띄우게 되면은 나쁜 것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나쁜 영만 보이게 영을 띄웠대요. 결국은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같다. 미쳐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대. 그 무당분 말로는. 나보고 이제 이사 가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는 어디 가서 원한 같은 거 지면 뒤에 분들이 다 도와줄 거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남을 이제 물질적으로 해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하니까 큰일 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누군가가 해하는 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시는 게 좋다. 아저씨는 업보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사를 가셨어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이 무당분에 관련해서. 근데 저주를 제가 한번 옛날에 당해본 것 같아요. 익명님도? 내가 뭐랄까 내가 이제 살짝 당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루 지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저주, 양법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통용이 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수요가 있으니까. 뭐 솔직히 일본에서는 뭐 저주 한 번 해주는데 뭐 돈이 2-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잖아요. 한국에서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무당분들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남한테 죄를 지지 말자. 내 혼자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라. 이 말이 같대요. 확실히 누군가가 너무 미우면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믿고 시기 질투를 좀 느낀다면.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남자애 한 개 아니었으면. 짧은 거 한 개. 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네. 뭐 돌무덤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있죠? 얼핏 보면 무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돌을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네. 그런 데는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제가 부산에 얼마 전에 오기 전에 강원도에 있던 뭐 펜션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 그 옆에 있은 돌무덤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근데 나는 이게 그 동네가 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네. 돌 쌓아놓은 건 줄 알았거든. 그래 이제 신나려고 하니까 운동한다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내려오는데 힘든 거야.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져. 그래서 이제 그 돌무덤 같으니까 돌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처음. 거기 앉으셨어요? 그렇게 앉았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막 뛰어오더라고. 아저씨 그게 일나요? 왜요? 아저씨 그 무덤. 내가 놀래 뛰어 올라왔는데 예. 무덤인데 이건 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무덤입니까? 한번. 이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건데 네. 그 앉았던 사람 다 한 번씩 사고 나더라고. 차에 치이고 아니면 뭐 병이 걸리거나 예. 아무 병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병이 걸리거나 또는 한 번씩 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넘어져가지고 골절당하고 그런데 나는 그 위에 발도 올리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런 거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았으면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왔을 때 운동 삼아 저희 동네 헬스장 간다고 내려가고 있는데 차에 치였어요. 오? 근데 치였는데 살짝 치였어요. 아, 살짝. 예. 예. 그냥 내가 넘어진 정도 수준. 난 넘어져서 그냥 팔꿈치만 좀 빠졌거든. 예. 기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평평한 길이라서 절대로 사고 날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앞이야 또 그거가. 그래서 웬만하면 천천히 내려오는데 예. 내가 내가 안 보이더랍니다. 내가 안 보이고 그때 당시 옆에서 걸어가는 걸로 보이더래요. 근데 날 치였거든. 그래서 내가 야, 미신이 아니구나. 일단 겁주는 거구나. 뭐 다시 그 동네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로 돌을 쌓아놓은 자리나 동그란 돌 무덤 형태에 있는 데는 절대 안 갔다. 조심해야겠다. 산에 갔을 때. 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산은 지뢰밭이. 진짜 지뢰도 있고요. 그죠? 네.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자, 오늘 익명님께서 짧은 거 하나랑 또 양밥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익명님 말씀처럼 남에게 죄를 짓고 살지 말자. 그리고 사실 뭐 내가 잘못하진 않았어도 남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적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양밥이라는 거 분명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돌아온다고도 합니다. 나한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멈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말씀 전달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